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나서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환자까지 상담을 마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올해 42살, 강남에서 마음 편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네요.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독립해서 개원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 살며 일에만 매진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항상 들르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고향집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가정식 식당이에요.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혼자 먹기에도 부담 없어서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편안해서 단골이 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향집의 문을 열었어요. 띠리링 작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저 포함해서 3팀 정도였고 카운터에서 낯선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평소에는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계셨는데 오늘은 새로운 직원인 모양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억양이 미묘하게 어색한 것이 북한 출신인 것 같았어요.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니 탈북민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특유의 말투와 긴장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움직임이 조용하고 신중했어요. 마치 소리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세심하고 정갈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하는 듯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경계심 과다 증상이었어요. 10분 정도 후 그녀가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전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반찬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물어보자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칠 전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북한 억양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 질문에 대한 과도한 긴장 반응이 더 눈에 띄었어요.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잠깐 외출하셨어요. 곧 돌아오실 겁니다. 대답은 했지만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주문할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하는 모습,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을 움찔하는 반응들이 PTSD 증상과 매우 유사했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몇 번 더 식당에 갔는데 그녀가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익숙해졌는지 처음보다는 덜 긴장해 보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5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평소보다 바빠 보였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야, 뭐야 이거? 김치찌개에서 머리카락 나왔어. 40대 정도의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뭐야? 돈 받고 이런 음식 줘? 사장 어디 있어?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몸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해드릴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자들은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새로 해드린다고? 이미 기분 나빠졌는데? 책임자 불러. 아니 진짜 이런 식당에서 어떻게 장사해? 위생이 엉망이네? 두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더니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과호흡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제가 그들 테이블에 다가가자 남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당신은? 죄송합니다만 너무 크게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보시다시피 직원분이 많이 놀라셨어요. 아니, 그게 우리 잘못이야? 머리카락 나온 음식 준 게 잘못이지. 물론 그 부분은 사과드려야죠. 하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중재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들도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조금씩 목소리를 낮췄어요.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조용히 나가주세요. 결국 제가 그들 계산까지 대신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과호흡은 조금 나아졌지만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공황발작 증상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녀가 계속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과할 일 아니에요.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그녀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잠깐 앉아서 쉬세요. 제가 의자를 가져다 주자 그녀가 힘없이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때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사장님. 조금 전에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하셔서 직원분이 놀라셨어요. 사장님이 사정을 듣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괜찮니? 죄송해요, 사장님. 그녀의 이름이 미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들어가서 쉬어. 사장님도 그녀의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안쪽 방으로 들어간 후 사장님이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미영 씨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사장님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예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역시 탈북민이었군요. 그렇군요. 혹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꺼내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정신과 의사세요? 네. 트라우마 치료를 전문으로 합니다. 탈북민 분들도 많이 치료해 드렸어요. 사장님이 명함을 받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이한테 말해볼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던 모습, 눈에 고인 눈물, 계속 사과만 하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는 정말 심각합니다. 북한에서의 억압적인 생활, 탈북 과정에서의 공포, 그리고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까지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미영이가 병원에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언제든 편하실 때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내일 저녁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혼자 가는 건 무서워해서요. 물론입니다. 진료 시간 끝나고 오시면 돼요. 다음 날 저녁 7시쯤 사장님과 함께 그녀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날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실로 안내한 후 사장님은 밖에서 기다리시고 저와 그녀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미영. 박미영입니다. 역시 가명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씨,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그녀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 내면 너무 무서워요. 특히 남자들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는 남한에 와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탈북민의 적응 장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트라우마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기 힘든 일이신가요? 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미영 씨가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날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완요법과 호흡법을 알려드렸어요.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함께 오셨지만 점차 혼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상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영 씨, 북한에서의 일을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녀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쁨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을 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15살부터. 거의 10년 정도요.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선생님은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미영 씨, 그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웃으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날 상담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자들을 무서워하는지, 왜 큰 소리에 그렇게 반응하는지,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그 후로 상담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기쁨조 시절의 트라우마, 탈북 과정에서의 공포,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어려움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상담을 받은 후 그녀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대화할 때도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미영 씨가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상담이 끝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미영 씨는 혹시 연인이 있으세요?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더러워서요. 어떤 남자가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미영 씨는 더럽지 않아요.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은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달째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이었지만 점차 한 인간으로서의 애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녀의 순수함, 강인함, 그리고 상처받은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상담 3개월째 그녀의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공황 발작은 거의 사라졌고 일상생활도 훨씬 안정되었어요. 식당에서도 예전보다 밝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상담을 줄여볼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못 보는 건가요? 치료는 끝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미영 씨,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지만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치료가 끝난 직후라 감정이 복잡하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아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덕분에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퇴근하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난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영 씨 그때 하신 말씀 정말 진심이었나요? 네. 선생님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고 저도 미영 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네, 알아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해졌습니다. 그녀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자신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평범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미 충분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다만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할 뿐이죠.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미영 씨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미영 씨가 좋거든요. 그 말에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6개월 정도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저는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미영 씨,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미영 씨가 중요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킨십조차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도 그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식당 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미영 씨 자신의 힘이에요. 저는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2년 후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여자와 미영 씨가 아니면 안 돼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현재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어제 그녀가 제게 한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밤 식당에서 그 소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는 서로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운명이었나 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빛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에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가 떠올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여보, 또 그 꿈 꿨어요? 어젯밤에도 그녀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제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네, 미안해요. 깨워서.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겨 다시 잠들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이제는 그런 순간들도 자연스럽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특히 탈북민 환자들이 오면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거든요. 선생님, 미영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가능한 공감이죠. 당신이 있어서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말하면 그녀는 항상 수줍게 웃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그녀의 마음이 참 고맙고 예쁩니다. 요즘은 아이 얘기도 나와요. 여보, 우리도 아이 가져볼까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입니다. 정말요? 당신이 괜찮을까요?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아이를 갖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싶어 한다니. 그럼 준비해봐요. 천천히. 네.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분명 그럴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지난주에는 그녀의 친구들과 처음으로 만났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민 친구들이었는데 모두들 그녀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많이 밝아졌다. 예전엔 말도 잘 안 했는데. 맞아. 이제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친구들의 말에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이야. 우리는 모두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에게 당신을 자랑할 수 있어서. 저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친구들과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가끔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당연하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요. 과거의 일들이 때때로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최근에는 그녀가 탈북민들을 위한 상담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만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치료해 준 것처럼 저도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런 그녀의 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예요. 어제는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처음 만난 그 식당에 다시 갔습니다. 사장님도 우리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미영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쁘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저를 받아주셔서. 뭘 당연한 일 했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김치찌개를 함께 먹었어요. 처음 그녀가 저에게 가져다 준 바로 그 메뉴였죠. 이 맛 기억나요? 물론이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도요.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어요. 여보, 감사해요. 저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 사이의 장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다른 길로 갔다면, 만약 그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냥 모른 척 했다면. 하지만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게 상처받은 영혼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고요. 지금 이 순간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온 이 과정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내일 아침에도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죠. 아마 저녁에는 아이 이름을 지어보자며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행복입니다. 깊은 밤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